Hello everyone, how are you today? Pretty good, alright. 여러분들, 우리 오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구와 부사절에 대한 호환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쌤은 개인적으로 우리 반이 그렇게 넓은 개념의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거가 되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우리 반 그렇게 공부하시는 태도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I just love your attitude, you guys.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 좁은 마이크로 개념의 벗어나서 마이크로 개념에서 벗어나서 넓은 개념, 문장 전체를 자꾸 보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의 접속사, 전치사, 구를 자꾸 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어제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요, 지금 뭐 영상 수업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실강 수업 보는 친구도 있으시겠지만 I don't know exactly what time you are taking my class at this moment, but anyway.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지금 촬영도 하면서 우리 실강도 공부하고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사실은 연장 한 3시간째 브레이크 없이 without any pause 그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좀 피곤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선생님이 저녁 수업이요. 빡빡하게 지금 뭡니까? 3시간 이렇게 연강인데 하기 전에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있죠? 우리 반이 생각한 것보다 더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오늘이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가 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가 자기가 하기 싫고 하고 싶고 이런 것은 거의 뭡니까? 생각할 수조차 없죠. 왜냐면 암만 지가 그래봤자 어차피 수업은 해야 되고 지구는 돌아야 되고 그죠? 근데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쌤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이 이 뭔가 자기를 자꾸 참으면서 프로가 되는 거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많이 참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요 좀 힘들고 이런 날이 있어도 요거 안 하고 집에 가보자 여러분들 그것도 좋은데 굉장히 아픈 날은 그렇게 집에 가시고요. 안 그런 날은 하루하루 참고 여러분들니까 이렇게 좀 참고 나면 좀 낫죠. 쌤이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가 오늘 쌤이 너무 수업하기 싫은 거예요. 쌤이 강사를 한 14년, 5년 했는데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수업이 하기 싫다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 가고 싶다 내지는 그 영화 너무 보고 싶다 내지는 이거 학원 안 들어가고 계속 쫙 좀 놀았으면 뭐 이런 날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놀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수업이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잘 몇 번 안 듭니다. 진짜 손가락이 몇 번 안 꽂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수업이 하기 싫은 거예요. 쌤이 우리 부원장한테 수업이 오늘 하기가 싫다. 내가 이러니까 좀 긴장하는 거 있죠. 막상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까부는 거죠. 쌤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준 쌤한테 또 그랬어요. 선생님 나 오늘 수업이 좀 하기가 싫다 이러니까 늘 그래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난 늘 그래 이러고 나서 쌤이 사실은 이거 수업하기 전에요 북유럽을 여행을 좀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쌤은 보통은 여행을 갔다 오면 막 공 같은 힘이 막 솟아요. 그래서 일을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여행은 갔다 왔는데도요 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행을 쌤이 한 10일 가까이 갔다 오고 나서 수업을 꼴랑 하루 했는데요. 목이 딱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10일 놀고 하루 수업했는데 그 다음날 목이 이렇게 쉬냐? 그죠? I lost my voice. 그래서 쌤이 좀 화도 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딱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준 쌤이 아주 큰 기쁨을 줬습니다. 원래 그렇다. 네가 이제까지 비정상이었다. 원래 놀다 보면 계속 놀고 싶은 게 사람인데 네가 맨날 그렇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대요. 쌤이 쌤 말 포인트가 수업이 하기 싫었다는 거죠.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쌤 삶에 있어서. 그런데요 더 웃긴 건요. 쌤이 연장 지금 2시간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업이 재밌고 뭐 있지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런 말 녹음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녹음하면 그죠? 어떻게 쌤이 이거 그러니까 6시 반에 저녁 수업 시작하기 전에 3시간 연장을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누가 진짜 대신 해준다 그러면 쌤이 한 200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신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를 좀 부리고 싶은 거죠. 돈 더 올릴까요? 한 2천만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가 좀 해주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2천만도 없고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반 지금 2천만 원짜리 수업 듣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쌤이
막상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수업이 지금 6시 반이 기초 복합 수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 토익 파트 7 수업이었거든요. 쌤 수업 중에서 쌤이 둘 다 진짜 에너지 투자가 많이 필요한 수업들이고요. 우리 실용용법 2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2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이 기분이 좋네. 꾸금이가 이렇게 활력이 다시 생기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쌤이요. 끄내긴 아플까봐 겁이 살짝 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참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쌤이 우리한테 좀 고백을 하고 일단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궁금한 사람 없지만 수업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거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기 싫어도 좀 참고 하셔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공부 오래 했는 나도 그러니 우리 반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완전 해보겠습니다. 다시는 2천만 원 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래서요. 하루에 몇 번 그네를 탑니다. 우리 반도 그렇고 쌤도 그렇고요. 근데 그다음 오늘 갈 길이 뭔데요? 우리 어제 이런 거 멀쩡하게 수업 잘 했어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접속사 쓰고 나서 conjunction, 여러분들 뒤에 조동사 부사절 쓰고 그다음에 preposition, 여러분들 전치사 쓰고 나서 그 다음 뭐 씁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전치사 쓰고 나서 명사 쓰고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쌤이 예를 들어서 오늘요. 그래서 사람들 나보고 니 피곤해 빈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해보세요. You look 시작. You look tired. 그러고 나서 나한테 이러대요. 선생님 마치 어제 잘 못 잤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요. 근데 쌤이요 막 눈이 더 휙 들어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커졌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다크서클 턱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서요. 너는 피곤해 비네. 다들 그렇게 사신쌤이 목이 좀 아파서 오늘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회복됐습니다. 역시 항생제가 최고입니다. 쌤 보기에는 그죠? 어쨌든 피곤해 보이는 건 해보세요. You look 시작. You look tired 되고 나서 너는 잘 못 잤구나 해보세요. You didn't 시작. You didn't sleep well 아닙니까? 그죠? 해보세요. You didn't 시작. You didn't sleep well. 너는 마치 잘 못 잔 것처럼 보이구나. 쌤 지금 그거 하려거든. 그럼 여러분들 쌤 보십시오. 그러면 Hey, you didn't sleep well. 너 잘 못 잤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단 말이 그러면요. 너는 보인다 해보세요. You 시작. You look. 잘 있죠? 그러고 나서요. 쌤한테 너는 마치 못 잤다 그러니까 여기 뭐 씁니까요? 우리 어제 했던 접속사 중에서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할 때 뭐 배웠습니까? 그러면요. As if 정말 잘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반은 쌤이 기초용법 A를 가르치면 여기까지는 배우잖아요. 피곤해 보입니다. 해보세요. You look 시작. You look tired. 그러고 나서 이까지 우리 이제는 저기 극복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실용용법 E의 매력이죠. 마치 못 잔 것처럼 보이시네요. 해보세요. You look 시작. You look as if you didn't sleep well. 그죠?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쌤이 as if 대신에 뭐 쓴다는 겁니까? As though. 자 있죠. 또 씁니까? You look like. 원래 이때 like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절 이끄는 뭐가 생략? 대생략. 됐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You look like 이렇게 되죠. 그럼 무슨 쌤한테 야 너 못 잔 것 같은데? 해보세요. You look like 시작. You look like you didn't sleep well. 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제요. as though, as if 그 다음에 like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배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 너는 우리 친구들끼리는 하죠. 야 너는 you shut up 뭐 이런 거 입 다물이라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우리 개코 나발 이렇게 했습니까?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맨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쌤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아는구나 해보세요. You knew 시작. You knew everything. 정말 잘했죠? 그런데요 이거는 실제로 너가 잘 못 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쌤이요. 근데 그 말고 마치 너가 염담이가 사실은 아니면서 아시죠? 그래서 쌤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현재는 진짜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는 쌤이 가정법 뭐라고 배웠습니까? 과거. 그리고 우리 상처받는 친구들 있으시죠? 그 실용용법 C에서 가정법 배우시는데 원래 한 번 공부하면 잘 모르거든요. 가정법 과거를 배웠다는 사실만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반복하셔야 잘 있게 되는데 You knew everything 해서 쌤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너는 못 잤구나 라고 평범하게 얘기하니까 쌤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고 야 현재 사실에는 우리 뭡니까 한 개도 모르는 게 맨날 뭡니까 여러분들 맨날 아는 척하고 이럴 때는 뭐예요? 직설법입니까? 가정법 냄새입니까? 가정법의 냄새를 내고 싶을 때도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반이 옛마가 여러분들 뭐를 뜻합니까?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가정법의 냄새가 나는 게 와야 되는데 as if, as though, like 세 개 중에서 가정법의 냄새가 푹푹 나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as if죠. 정말 잘 아셨어요.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께서요. 너는 마치 사실은 안 그런 게 마치 다 아는 것만 거로 맨날 그 칸에 해보세요. 여러분들 you look as if 시작. You look as if you knew everything. You sound 해보세요. 너는 마치 아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You sound 시작. You sound as if you knew everything. 진짜 안 그러면서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마디 중에서 가정법 냄새 나는 것은 이거고 이거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도 그렇죠. 못 주무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이럴 때는 세 개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셨죠? 선생님이 지금 네 줄로 공부했는 이거를요 우리 교재에 한 페이지 진짜 빽빽하게 다 적어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고개 조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주의시켜 드릴 게 있는데요. 딴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쓸 거야. 여러분들 발음 갖다 even if 혹은요 발음 갖다 even though 잘죠? 아이고 even if랑 even though를 썼어요. 올바른 솔직히 말해서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even if even though랑 as if, as though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나 그 얘기 하려고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 이게 훌쩍 헷갈리고 이런 날이 와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건 뭐예요? 그러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양보. 그렇죠. concession. 여러분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양보절이고 아시죠? 근데 as가 있어야지 마치 뭐뭐처럼의 뜻이 있는 거죠. 왜요? as가 우리 그 뜻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딱 써서요. 선생님이 연미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 보십시오. 언니가 그래서 우리 유닛 115를 지난 시간에 보다가 쌤이 뚝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공부할 거리가 꽤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줄 거면서 읽어보십시다. 이 집을 한번 묘사해보세요. Describe this house. 그럼 보십시오. 해보세요. 죽으면서 해보세요. That house 시작. That house looks like it's going to fall down. 무슨 말입니까? 그 집은 보입니다. 마치 뭐처럼? It's going to fall down. 뭐 하는 것처럼? 마치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이죠? 근데 쌤 말 보니까 fall down이 쓰러지다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근데 like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왔죠? 전치사 뒤에 어떻게 주어 동사 절이 오냐고? like 다음에 쌤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가 생략됐다? that. 잘 아셨죠? like that. 그래서 아무도 안 쓰니까 우리 이런 거 보고 이제 쫄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Helen 시작. Helen sounded like she had a bad cold, didn't she? 이번 달 입안이 didn't she 변번 맞죠? 그래서 쌤하고 isn't it? 어머니가 didn't she? 부정의문문. 그죠? 그럼 보십시다. 부가의문문, 꼬리문 만들기. 헬렌이 들렸습니다. 마치 뭐처럼 들렸다? Like that. 대생략. She had a cold, bad cold. 감기가 걸린 것처럼 들렸다. 그치?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쌤이 꼬리 의문문 만드는 공식을 이번 달에 공부했는데요. 이것도 그렇죠. 부가 의문문 배우는 방법을 공부했다는 사실은 겨우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죠. 원래 다 그렇거든요. 3번 반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시죠? 쌤이 학습일지 쓰고 3번 반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럴 때 부가 의문문 만들 때는 쌤 뭐라고 합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형 만드는 방식은 조동사 뭐를 가져온다? did. 여러분들 과거니까 do인데 do를 did로 바꾸고 여기가 긍정이니까 여기 뭐 부정. 여러분들 헬렌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쌤이 항상 대명사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didn't Helen입니까? didn't she입니까? didn't she.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까지 쌤 챙겨드리고요. 이것도 정말 이쁘죠? 이거 보세요. I don't feel like 시죠. I don't feel like I just had a vacation.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께서 I've just come back from vacation, but I feel very tired.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의 그 기분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내가 막 휴가로부터 돌아왔는데, but I feel very tired.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쉬고 왔는데. 그래서 한단 말이 I don't feel like I'd just vacation. 뭐요? 내가 막 휴가를 마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왜 마치 뭐뭐처럼 할 때 쌤이 뭐도 있다고요? 이제 제목 가보십시오. like 시작. like, as if, 그 다음 뭐요? as though. 세 개가 있는데 너 왜 like만 무슨 먼저 얘기하냐? 회화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as if도 쓰고 뭐도 썼습니까? as though 썼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두 개도 다 똑같이 쓰는데 회화방 가면 뭐가 대박이다? like that이 제 대박인데요. like를 제일 많이 씁니다. 대생략. 이해하셨죠? 참 사람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들 은근히 정리하고 나니까
야, 니 피곤해 비네. 해보세요. You look 시작. You look tired. 못 잤네. 해보세요. You look like 시작. You look like you didn't sleep last night. 그 다음에 B번에 별 때리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죠. 여러분들 they are neighborhood. 여러분들 이웃이에요. 근데 여기가 they look like older people. 여러분들 여기가 is a senior citizens. 뭐 같습니까? 기초복과 시간에 쌤이 노인들을요. old people 이름 별로 안 좋아하죠. senior citizens 뭐예요? 선배 시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복과 시간에 그런 거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젊은이들 아닙니까? 콸콸콸콸 파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단 말이 여러분 죽으면서 해보세요. It sounds like 시작. It sounds like they are having a party next door. 옆집에 파티하는가 봐. They are making noise. 대만 시끄러워요.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시끄러운 경찰 불러 수도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같은 시리즈 쭉 나오는 거죠. 이겁니까? 그다음이가 예문 싹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D번에 왕별 한번 때려줄까요? 선생님이요 세 마리 중에서 가정법을 이끌 수 있는 건 뭐라고 합니까요? As if 그 얘기입니다. 아시죠? As if 플러스 가정법 과거 맞죠? 이제 가보십시다 쌤하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팀이 싫다. 보세요. 우리 기초복화 시간에 쌤 또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팀이 싫어 이렇게 있는데 걔들 뭐라 그러냐면 싫을 때 hate 안 쓰고요.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나 팀이 싫다 해보세요. I don't like 시작. I don't like a team. 그는 talks 얘기합니다. 마치 지가 다 아는 거 맨꼬로 얘기하는 거 있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he talks 시작.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얼마나 이해갑니까? 자, 이제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정법 과거란 얘기죠. 그 설명을 이렇게 막 된말 많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만 한단 말이 뭐예요? 유니트 37 보세요 되죠. 이게 뭐예요? 가정법 과거거든.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 여러분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말이죠. 밑에 두 번째 줄 죽으면서 읽어볼까요? Why do you think about him as if he were an old man? 너는 왜 마치 그가 노인인 것처럼 늙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실제로 안 그런데 아시죠?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They treat me 시죠. They treat me as if I were their own son. 그들은 나를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어학연수 같은 거 가면 보통 보면 진짜 왜 저기입니까 아들처럼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밥 잘 안 주고 그러는 경우는 그죠? 그럼 보세요. They treat me as if I were their own son. 그들은 나를 대하는데 마치 내가 그들의 아들인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들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보세요. I'm not 시죠. I'm not their son.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대해주시죠. 여러분들 근데 모르겠어요. 쌤도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요. 아들이 아니더라도 뭐 아들까지는 쌤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죠. 쌤 조카가 아닌데 조카처럼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는 그런 예문이 아닌가 쌤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면 쌤도 어학연수 같은 거 어학연수 말고 쌤 유학 갔을 때 뭐 그런 거 저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막 내가 아무것도 잘했는 거 없는데 나한테 선을 베풀어 준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죠? 특히 이렇게 나이 드신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요. 그러면 쌤이 요때 여러분들 유니트 114에 뭐가 나옵니까? like와 그다음 뭐 as에 대해서 나왔던 것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as입니까? 여러분들 as if를 썼습니까? as if나 as도 여러분들 이게 두 페이지가 우리 반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드리시고 쌤이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113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어제 급하게 휙 지나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까지 딱 쓰고 나서 여러분 as는 처음에는 뭐라고 쓴다고 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쌤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because. 세 번째 쌤 뭐라고 합니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렇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번째 뭐라고 쌤이요? 그렇죠.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말하기 패턴 반에 가면 쌤이 많이 배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조금 더 볼까요? 그럼 보십시다. 아이고 다시 그래서 여러분 마치 뭐뭐처럼 해서 의미가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 보십시다. 쌤 찾도록 하면 놔둬보세요. C가 있죠. 염담미가 우리반 교재 그죠? 염담미가 앱이 있고 우리 어제 했는데 마침 여기 있네. 점이가 114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14에 여러분들 D번에 별 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쌤이 이거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 건데 빨리 휙 지나가 버려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as가 그 다음 또 쌤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뭐뭐
뭐미가 주어가 동사 있는 것처럼. 그럼 보세요. 너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너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해서 you can do 시작. You can do as you like. 그죠? 너가 좋을 대로 아닙니까? 뭐뭐대로 뭐뭐처럼. 그러나 그들이 약속했는 대로 그들은 했다 해보세요. They did 시작. They did as they promised. 이때 우리는요 대박치는 문법이 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as 주동사에서 이때 뭐뭐처럼 합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보세요. as you 시작. as you know 내가 말했던 것처럼 as I 시작. as I said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as she 시작. as she expected 그 다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해보세요. as I 시작. as I thought 그죠? 그럼 선생님 이때요 뭐뭐처럼 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할 때 like로 바꿔서 해보세요. like I 시작. like I said yesterday 우리가 이제는 좀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는 like가 접속사가 아니니까는 주어 동사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근데 like 뒤에는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접속사 that. 그러니까 like that이니까 as I said yesterday like I said yesterday 둘 다 맞는 영어라는 얘기죠.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실 때 선생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그까지 챙겨주시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요 쌤을 한번 봐주십시오. 딴 게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그까지 하고 나서요 여러분들 쌤 칠판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preposition 여러분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죠? 짠 해서 우리가 쌤 보도 갑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전치사가 나오고 나면 뒤에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 혹은 뭐가 합니까? 명사구 그 다음 뭐가 합니까? 명사 그죠? 저 이렇게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몇 가지를 배웠다고 세명 그죠? 기본적으로 5가지, 동격에 6가지를 배웠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금방 보니까 like that 주어동사로 구문을 봤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쌤이 짱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쌤이 핸드아웃 좀 줘보세요. 요 문장 쓰실래요?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쌤이 여기다가 사지선다를 줄 테니까 그러면요 10초 만에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요, 쌤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접속사를 다 배워보는 이 판국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딴 게 아니고 쌤이 이게 토익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쌤하고 접속사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걸요. 야, 우리가 금방 쌤이 지쌤이 as 접속사 시험 치다가 하는 거니까 as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맞아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볼 건데?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딴 게 아니고 쌤이 토익 시험장에 이렇게 가서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단 because, if, as, when은 뭐야 여러분요? 여러분들 전치사입니까? 접속사입니까?
접속사. 여러분들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지 정답이에요. 그러면요. 주어 동사 절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절이 와야 되니까는 주어 챙기고 그다음 뭐 챙겨야 됩니까? 동사를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Did some of 시작. Did some of my coworkers. 어머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반 did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some of my coworkers에서 얼반 쌤이 이번 달에 했던 게 나왔습니다. 근데 왜냐면 쌤하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여러분이 코워커즈가 직장 동료잖아요. 근데 명사 앞에 여러분들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우리만 상처받기 시작했죠. 분명히 한정사를 배웠는데 맞죠? 원래 그래요. 우리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반분이 뭘 잘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3번 반복을 안 하는 오만방자한 마음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3번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coworkers니까 뭐야? 여러분들이 나의 직장 동료인데 우리 쌤이 명사 앞에 명사를 한정하는 한정사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암기해라. 3가지. 정관사 더. 그 다음 뭐라고 쌤이요? 소유격.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요? 이 동료들 뭐요? these. 기억나시죠? 저 동료들 뭐요? those. 우리는 정말 잘하셨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이 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나서 한정사가 붙으면 한정의 전치사 뭐가 와야 된다? of. 잘하셨고. 그죠?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미가 몇 명의 직장 동료들 해보세요. some 시작. some coworkers 이거랑 여러분들 미가 나의 직장 동료 몇 명 해보세요. some of my 시작. some of my coworkers랑 다르다 했던 기억나시죠? 한정사가 붙으면 한정의 전치사 뭐가 와야 된다? of. 이렇게 배웠네. 이해갑니까? 여러분 고가 챙기시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반 어떤 거 느낍니까요? 선생님 지쌤 이상합니다. 왜 쌤한테 이상하다 느끼셔야 되면 딴 건 모르겠지만 지금 꼴이 어때요? 동사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주어가 왔죠? 순치입니까? 도치입니까? 도치 conversion이라 그래요.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4마리 중에서 뭐를 이끄는 거? 도치를 이끄는 것이 한 명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정답 뭡니까? S 아닙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미가 S로 정답 체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쌤 지금 할 텐데 여러분요 샘말 본트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 줄란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 보는 눈 쌤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문장 보는 숲이 보니까 이거는 우리 저기입니까? 최환석 군의 책이네요. 환석이는 지금 영국 런던에서 대학원 석사 논문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친구도 이거 공부하고 많이 갔는데요. 이때 좀 열심히 하면 좋았을 걸. 그냥 어쨌든 간에 뭐십니다. 그래도 뭐 자기 꿈을 이뤘으니까 학위를 안 따오면 쌤이 한국에 들어오지 말아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장 모음하고 문장 모음 공식 여기서 뭐를 배우냐면 이런 거 배워요. 문장 끊을기를 빨리빨리 쌤하고 하는 연습을 하는데 나는 주어져. 여러분들 독해를 빨리 하시려면 직독 직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든 문장의 경우의 수를 집요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쌤 지금 하는 작업이 뭔가 보세요. 나는 지원했다 해보세요. 시작. I apply. 여러분들 apply 다음에 전치사 to도 있고 뭡니까? for도 있습니다. apply to가 나오면 쌤이 뭐라고 쌤이 어디에 뭐하다? 적용하다 뜻이고 apply for는 뭐예요? 적용하답니까? 지원하답니까? 지원하다. 올반 이거 우리 책에 있는데 올반요 모르시죠? 쌤이 이거 우리 책에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그러니까 나의 책은 어디 갔습니까? 쌤 교재 좀 줘보세요. 쌤이 깜짝 놀라게 해줄게요. 이래가 못 찾으면 대박이죠. 유니트 130 펴보십시오. 유니트 130 펴시면 피셨어요? 유니트 130 펴시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실용용법은요 특강을 지금 한 3시간 하려고 맘먹고 있어요. 우리 전치사 파트 중에서 여러분들 유니트 130의 C번에 여러분들 미가 왕별 다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apply to하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apply for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뒤에 있는 수고 표현을 싹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것은 뭐를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 진도 다 나갈 겁니다. 아시죠? apply to 그 다음 뭐 있습니까? apply for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샘말 본트가 apply to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거기다가 적용하다고 apply for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원하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다 거기는 다 외워야 돼요. 쌤이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기다리세요. 나는 어디에 지원했다? transfer가 토익에서 뭐예요? 그러면요. 저기죠.
저기 전근 아시죠? 저는요, 여러분들 전근 갈 것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뭘 보고 느낍니까? as soon as는 접속사다. 우리 어쨌든 기억나시죠? 뭐뭐 하자마자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하고 똑같죠, 사실은요. 뭐 하자마자 그다음에 또다시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주어 동사. 여러분들 주어 나오고 나서 전면구 수시 없고 때치우고 갈로 치우고 의미가 동사 때리고. 그럼 보세요. 브랜치가 호롤루루에 여러분들 브랜치가 오픈하자마자 나는 뭐 했다? 거기에 전근 갈 것을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만 여기서 기똥찬 게요. as의 뜻 중에서 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요? 마치 뭐뭐처럼 뜻이 있다 그랬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as 다음에는 우리만요 주어 동사를 써야 됩니까? 동사 주어 도치를 써야 됩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아시죠? 그래서요. 근데 as 뒤에는 주어가 동사 있는 것처럼 할 때 as 주어 동사도 오케바리, 그 다음에 as 동사 주어도 오케바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as 뒤에는 도치가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딱 보시면 나의 직장 동료들 몇몇이 그렇게 했는 것처럼 나도 뭐 했다? 여러분들 브랜치가 문을 열자마자 저도 전근 갈 것을 뭐 했다는 의미가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팍팍 오죠. 그러면 쌤말 본트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많이 배웠어요. 이유, 조건, 때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보니까 동사 좋으니까 도치입니까? 순치입니까? 도치. 도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요? as. 그래서 왜? as 뒤는 주동사 되고 동사 주어 되니까 그래서 A, B 그 다음에 D는 보지도 않고 C 정답이죠. 그러면 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파트 5 토익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딴 거 해석하지 않죠. 왜요? 시험 문제가 딱 보니까 접속사 문제니까 뒤부터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접속사 뒤를 보니까 동사 주어 4개 중에서 도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as. 그렇게 찍고 나온다는 얘기죠. 제 말은. 아셨죠? 그러면 as 말고 또 뭐 더 나올 수 있습니까? I'm hungry. 우리만 배운 거 있어요. 나 배고파요. 나도 해보세요. 우리 했는데 so 시작. So am I. 우리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말은 그러니까 as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so는 100% 뭐를 이끌어준다 그랬습니까? 쌤이요? 도치.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 C에 뭐가 나와도 so가 나와도 잘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요. so가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고 as가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된 저기가 토익 공부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십시오. 아시죠? 쌤이 그렇군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 글에요 끊을기를 하는 연습을 쌤이 금방 해봤잖아요. 그게 바로 문장 모음론에서 이런 걸 짚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를 우리 반이 암기를 해놔야 되겠습니까? 영어 공부할 때 영어에서는 무슨 경우의 수?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횡하니 경우의 수를 외워가 있는 친구는 속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친구는요 시간 걸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쌤이 지금 도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건 알고 보니까 주어 동사 절이 몇 개입니까요? 절이 3개죠. 접속사 몇 개 떴습니까? 2개 아닙니까? 임마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도치의 경우의 수 여러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여러분이가 빨리 하자면 선생님이 자랑하는 거니까 잘 보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동사조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쌤 뭐라 합니까요? 우리반이 부정어치가 떴을 때 있죠. 부정어치가 never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뭐가요? 우리 실용용법 C에서 가정법 배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정법에서 여러분들 뭐를 생략? if 생략할 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도치 이루어집니다. 모르겠는데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도치의 경우에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there is there라 기총법 때 배우는 거 그죠? 여러분들 there is 다음에 주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 네 번째 부사구가 강조될 때 여러분들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보호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요 도치가 이루어지고 여섯 번째 어떤 경우 있습니까? 그죠? 온이절이 튀어나오면 항상 영어는 뭐합니까?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여러분들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배운 양보절이 떴을 때도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기는 7가지 쌤 썼고요. 아까 쌤이 so하고 as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거는 엑스트라로 우리랑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학생하고 아닌 학생하고 되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이런 것은 근데 이론적으로 다 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반이 이론적으로 7가지를 알면 뭐합니까? 예문을 보셔야 돼요. 예문을 보지 않는 것은 수영장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우겠다는 것과 똑같죠?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 이걸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예문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반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스크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에 들어가시면 쌤이 어디에다가 실용용법 코너에다가 여러분들 요 문장 보는 도체 경우 쓸 것까지를요 딱 여러분들 저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요 집에 가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프린트아웃을 하셔서 숙제를 해오시는데 아마 선생님이 내드리는 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딱 해오실 때 도체 경우의 수 쌤 7가지를 쌤이 이렇게 싹 쓰고요. 그러면 쌤하고 한 개만 해볼까요?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Blessed are 시작. Blessed are those who are poor in spirit. 이게 문장 모눈 했고 훔쳐온 겁니다, 쌤이요. 근데 blessed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은총 받은 형용사죠. 근데 그러면 주어는 누굽니까? blessed입니까? those입니까? those. 여러분들 토익이나 장문독해서 those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하는 사람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은 은총 받았다. 여기서 갈로 팍 치시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are poor in spirit. 갈로 닫으셔야 되죠, 그죠? 영혼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은 뭐했다? 은총 받았다. For 등위 접속사 세모 딱 때리시고 왜요? 그래서 for가 전치사로도 쓰지만 뭘로 쓴다? 접속사로 씁니다. 등위 접속사로 쓸 때 독해에서는 because와 똑같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왠지 알아요? 그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Theirs 시작.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뭐란 얘기입니까? 그들의 것. 우리 반 이번 달 배운 소유 대명사. The kingdom of heaven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이다. 뭐이다? 그들의 것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세만 봐주시면서 생임이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 반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제 도체 경우의 수라든지 보세요. 이런 걸 아셔야 여러분들 우리 실용용법 이까지 배운 게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보십시오. 은총 받은 형용사죠. 그죠? 여러분들 blessed are. 이 뭐야? 얘는 나오고 동사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의 뭐가 나옵니까? those. 우리 쌤이 항상 명사가 나오고 나면 뒤에 명사를 형용하는 무슨 쇼? 형용사 쇼, 관계대명사 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 who are poor, 영혼의 상태 in spirit 이렇게. 그래서 for, 등이 접속사로 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 소유대명사에서 뭐라고 쓰면 theirs is, 얘 뭐요? 주격 보호예요. 그들의 것. 여러분들 동사 나왔죠? 주어는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해보세요. The kingdom 시작. The kingdom of heaven. 됐죠? 선생님 잘 써볼까요? 좀 꺼지고 그러니까 the kingdom of heaven. 선생님 저는 저기 이거 뭐지? 여러분들 왜 for가 전치사로 쓰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접속사로 쓰는 거요. 근데 그런 친구는 잘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얘가 주어죠. 쌤 지금 하는 말 주격 보어 동사 주어 for 또 뭐예요? 주격 보어 그다음 뭘 합니까? 동사 주어. 그러니까 도치 for 도치. 쌤이 등위 접속사로 쓸 때 얘가 for는 등위 접속사로서 균형은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뭐요? 형태는 똑같은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equality. 그러니까 도치 for 도치.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접속하는 접속사 for. 뜻은 뭐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for가 접속사를 쓰면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된 친구는 빨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얘가 바로 뭐예요? 은총 받은 하는 것은 주격보죠. 토익에서는 은총 받은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동봉되어진, 첨부되어진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동봉되어진. 그래서 토익 시험에는 여기 형용사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enclosed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은 are blessed. 은총 받았습니다. 행복하여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이다. 그들의 것.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문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많이 이것은 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 외워서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팽팽한 긴장감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문장 모르는 수업이고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법을 하는 이유가 뭐 같아요? 이런 거 빨리 알아들으려고.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문장을 딱 외우신 다음에 쌤이 숙제 내는 거 한번 해오실래요? 여러분들 쌤 봐보십시오. 우리가 실용교 영문법 C를 하면서 안 배운 친구는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문장이 뭘로 시작합니까요? had 플러스 PP, realized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도체의 경우의 수 중에서 쌤이 내준 프린트 중에서 몇 번 해당됩니까?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들 몇 번? 그렇지. 5번 가정법 if 생략이죠. 또. 그러면요.
72번이라고 적힌 거 볼까요? 우리 보세요. never did 시작. never did 멈추고 선생님 never did 다음에 주어 수능수 동사 이거 뭐예요? 조동사랑 동사랑 옆에 따갈라지고 주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뭐에 해당됩니까? 도체 경우의 수 중에서 never이 나왔으니까 몇 번 해당된다? 2번. 그렇죠? 부정어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깝깝해하지 마십시오. 7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되는데 아시겠습니까? 100만 가지가 아니죠. 그 다음 73번 이거 보세요. Only after 시작. Only after a consensus was taken. 탁 끊어야 되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딱 끊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납니까? Did 쓰고 나서 뭡니까? 그러면요. Decide O 이상의 조동사 주어 진짜 동사. 오라 이거 누가 가진 순서입니까? 의문문 도치. 그죠? 도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only절. 몇 번 해당됩니까? 그러면요? 3번. 아시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착 죽어놓고 나서요. 여러분 74번에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companies, 여러분들입니까? 회사들. 그러고 나서는 동사가 진짜 동사가 누구예요? looking입니까? may find입니까? may find. 그러니까 이건 도치가 일어난 경우가 이다 아니다. 그것도 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치하다 보면 도치만 자꾸 염담이가 집착하니까. 그 다음 올반 75번의 별. 올반 금방 속으셨죠? 선생님이 지금 했는 거가 75번의 토의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이때 as가 시험 문제 진짜로 출제됐었습니다. 기출문제로. 쌤 보미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Patricia Wells는 apply for a transfer. 전근 갈 것에 신청했습니다. as soon as 접속사 나오면 무조건 세모 빨리 때리셔야 돼요. 왜요? 종속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산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수업할 때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하자마자 The branch in Honolulu. 호놀룰루 가르치시고 미가 호놀룰루의 브랜치가 개장하자마자 미가 정근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해볼까요? As did 시작. As did some of her co-workers. S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단 말이 여러분들 S 쓰시고요. 그녀의 직장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여러분들미가 전근을 지원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 다음 여러분들미가 76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applicant 나오고 나서요. 진짜 동사가 will not be considered.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쌤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 도체 경우의 수 7가지 돼서 이 공부를 빨리빨리 해나가기 위해서 양보절도 이번 7번에 나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모음문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러면 쌤은 다시 보시면서 어제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접속사 쓰고 나서 주어동사 나눈 종속절에 대해서 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은근히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if절이 나올 때랑 또 양보절이 나올 때랑 또 여러분요 only절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럴 때는 뭐합니까? 도치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까 비코즈가 정답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근데 그런 원리로 움직여 보십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장 모음을 집요하게 공부하다 보면 속독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머리를 너무 많이 썼죠. 어디로 좀 널널한 거 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널널한 공부를 한번 점프하겠습니다. 118표 볼까요? 얌전미가 보십시다. 자. 됐죠?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올바니 유니트 118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목이 이제부터 쌤하고 내달리는 수업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올바니 118의 제목이 뭐 됐습니까? 그러면 읽어보세요. add on 시작. add on 그 다음 뭐예요? in. 자 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time 그죠? 시간을 나타낼 때 여러분들 그래서요. 올바니 118부터 쌤 지금 하는 것은 시간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 뒤로 옮겨보세요. 119 제목이 보세요. 뭐 됐습니까? 그러면요. on time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요. in time 그 다음에 at the end 그 다음 뭐입니까? in the end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시간입니까? 장소입니까? 시간 그 다음 119 펴보십시오. 120 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in at 시작. in at on 그 다음 뭐예요? place 장소죠. 일반 전치사라는 것은 시간하고 씁니까? 장소하고 씁니까? 둘 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까? 둘 다 쓰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 쌤 쓰고 싶고요. 거기에 번쩍 되신 다음 일반 시간 전치사가 에도닌을 118에서 한꺼번에 준 이유가 뜻이 똑같죠. 한국말로 뭐뭐에. 근데 우리 기총법 B 할 때 진짜 열심히 배웠습니다. 쌤하고 언제 배웠냐면 일반 시간 전치사 에도닌은요. 여러분들 항상 이 순서로 공부합니다. 쌤이 정확한 시각에 그러면 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요.
at 잘 있죠. 그 다음에 하루 앞에 전치사 뭐 쓴다고요? on. 그 다음에 이틀 이상 쭉 늘어지는 시간에 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in. 이렇게. 여러분 맞추세요. 여러분들 2011년에 해보세요. 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안 남았나? 어쨌든 뭐라 하면 그러냐? 2011. 2011년에 그럴 때 이틀 이상 늘어진 거 뭐요? in. 7월에 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죠? in July. 여름에 해보세요. in 시작. in summer. 겨울에 in winter. 자,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 여러분들, 월요일에 해보세요. on 시작. on Monday. 자, 아시죠? 그 다음, 이거는요, 새벽 3시에 해보세요. at 시작. at 3 a.m. 혹은 a.m.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의미가 아침에 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in the morning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새벽 3시에 해보세요. at 3 시작. at 3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요, 선생님, 아침에는 왜 인싸요? 여러분, 그럴 때 쌤이 뭐라고 기초용법 B 때 말씀드리냐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야밤에, 정오에 일 때는 여기 공식에 상관없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셔야 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그 가지만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쌤하고 여러분들 포인트 짚으실 때 우리 실용용법의 전사 파트는 쌤이 기초용법 B에서 했던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파트는 기초용법에서 쌤이 빡시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주의를 줄까요? 5분 해보세요. 영어로 5 시작. 5 minutes. 쌤한테 5분 지나서 봅시다 해보세요. See you 시작. See you. 이때 after 쓰면은 진짜 혼납니다. 맞죠? 여러분들 쌤이 미래의 시간이 지나서 5분이 지났을 때 after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after입니까? in입니까? in. 그래서 시간 전치사 in에 뭐뭇이 지났을 수 있다. 쌤 얘기 드렸어요. 5분 있다 보자 해보세요. See you in 시작. See you in 5 minutes. 하시겠죠? 시험 문제 나올만 하죠? 이렇게 나오고 쌤도 할 말 있습니다. 그러면 요쌤이 금요일에 해보세요. on 시작. on Friday. 여름에 해보세요. in 시작. in summer.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밤에 해보세요. at 시작. at night입니까? 쌤이 아침에, 점심에, 밤에는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at night. 여러분들 근데 쌤이 이렇게 하고 나서 시험 문제 이거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이 뭐예요? 그러면요. this Friday.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뭐예요? next Friday. 지난 금요일 뭡니까? last Friday. 매 금요일이 뭐예요? every Friday. 그런 쌤한테요. 선생님 금요일 날 만나요 해보세요. see you on 시작. see you on Friday. 그 말고 선생님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요 해보세요. see you 시작. see you on next Friday. 이런 영어는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쌤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래서요. 기초용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초용법이 기초가 아니라 기본 문법이에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쌤이 하면 할수록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럼 보세요. 그거 기초용법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싫어했던 거 다 티나요. 아시죠? 그러니까 빵구멍 나는 그런 창피한 일이 없도록 기초에 충실하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에도니 염도 이렇게 쓰고 나서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이 문법을 빨리 정리를 한번 하고 토익이나 토플이나 뭐 공무원 편히 공부하지. 내가 그러면요. 저는 문법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래요. 그래갖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압니까? 문법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왜 토익은 저는 왜 암만 공부해도 520일까요? 이러던데 여러분 그거는 문법 공부를 이상하게 했거나 덜 했기나 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쌤 말 포인트가 아시겠죠? 문법 공부를 진짜 제대로 실용용법 3번씩 했잖아요. 그러면 토익이 750 나옵니다. 세 말이 진짜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공부를 했다면. 근데 한 개 잘게 공부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문장 모으는 수업에서 확 다 섞어서 공부해야 될 의미도 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러한 형용사들과 시간 전치사는 같이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필두로 해서요. 내일은 전치사 정리를 한번 쫙 할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전치사가 끝나고 나면 수거 정리도 쫙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치사 특강처럼 선생님 내달릴 테니까 결석 없이 예습하셔서 118부터 읽으셔서 등장하도록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인사하고 여러분들 토익 공부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선생님 덧붙이고 싶어요. 인사합시다. Have a good day. 하셨습니다.